사람이 그때 뭐 너 해고야 이걸로 되게 유명한 TV 맞아요. 스타였잖아요. 근데 굉장히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명한 그런 그 학자분들이 그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은 1%에 불과하다라든지 뭐 이 트럼프 얘기 좀 그만합시다라고 얘기하던 와중에 점점점 세를 얻어가지고 당선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게 이제 그 아까 앞에 장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미국의 프라이머리 제도 핵심 이게 그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그 가장 크게 나는 그 거예요. 68년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서 깽판 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. 아니 결국은 결국 이 보면. 프라이머리 예. 제도가 정말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공천권을 없앤 거거든요. 네. 정당의 공천권을 정당 없앤 거. 공천권을 없앤 거예요. 근데 정당 공천권의 핵심은 뭐냐면 비상식적인 인물을 정당 내에서 거를 수 있다는 거예요. 지도자들이. 이 공천권이 정당 자체가 내부에 있었던 규범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. 예. 미국은 그게 없어요. 그럼 정당이 네. 예비 경선을 할 때 네. 없죠 이제는. 최소한 예비 경선에 진입 허가는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건 없으니까 없으면 트럼프가 없으니. 들어간 거죠. 우리나라는 예. 그게 있거든요. 우리나라는 경선을 하더라도 네. 그 당윤리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심사를 해서 부적격 후보를 쳐내요. 그렇죠. 맞아요. 기본적으로. 그래서 이번 총선의 경우에도 음주운전하고 성추문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다 쳐냈대요, 걸러졌을 전부 다. 겁니다. 미투 운동 있으면서. 그 우리나라 정당이 더 낫네? 아니,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제도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보다 나은 점들이 꽤 있긴 하죠. 그래요? 예, 그럼요. 예. 우리가 미국보다 그리고 실제 이게 선거법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원래도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자기 돈 쓸 수 있었어요. 미국은 우리나라는 안 돼요.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제일 안 요거예요. 돼요. 근데 미국은 내가 부자다. 그럼 내 돈은 그냥 무한정 쓸 수 있어요. 트럼프 같이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은 굉장히 유리한 거죠. 예, 거기다가 연방대법원이 2010년에 이게 선거자금법을 제한하던 것들을 풀어줘요. 이게 뭐로 풀어주느냐?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 후보를 지지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. 그래서 돈을 주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는 돈을 거죠. 주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. 그거 너무 미국식인데요. 이게 이제 이거 주는 것도 다 표현의 자유라고요?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? 그래서 그걸 직접 돈만 안 주면 돼요, 후보한테. 그러니까 미국은 주는 거, 받는 거, 쓰는 거를 다 통제를 안 하고 선거 자금을. 우리는 주는 거, 받는 거, 쓰는 거를 다 통제를 하는데 뭐 너무 좀 심하게 통제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런 맞아요. 면에서 보면. 그러니까 74쪽에서 이 예.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했던 것이 예. 아까 김만권 교수님 얘기하신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. 연방대법원의 2010년도 판결. 덕분에 외부 자금까지 끌어올 수 있었고 두 번째로 다루는 것이 언론 환경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당시에 케이블 뉴스라든지 아니면 SNS SNS. 네. 그런 것이 굉장히 새로운 언론이 등장을 했는데 근데 그게 왜 트럼프한테 유리했던 겁니까? 그러니까 그거는 좀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. 그 당시가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가 등장했던 그 시기에 미국 사회 주류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 오바마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 미국 사회 주류다라고 하면은 백인이어야 되고 예. 그다음에 이제 고졸이죠. 고졸이 주류죠. 예, 대학 진학률이 별로 높지 않았으니까 과거에. 예,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국교는 없지만 개신교 신자 그리고 뭐 대도시보다는 그냥 시골 지역에 사는. 이제 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이거 뭐 우리 영화나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딱 요 네 가지 조건이에요. 미국 영화들이. 그 주류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큰 문제 없으면 중산층 이상으로 살았다는 거죠. 예.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인구 변화를 보면 주류였던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줄어요. 그러니까 숫자가 준다는 얘기는 정치인 눈으로 봤을 때 표가 덜 되는 거죠. 이제. 표가 덜 돼요. 되게 그러니까 중요해요. 예.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오바마 때 오바마가 딱 나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근데 오바마가 했던 정책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보니까 백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흑인과 소수인을 위한 정책이네. 보니까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. 너무 난 고급스럽죠. 고졸이라고. 오바마는 말이 너무 고급져요. 네.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변하고 환경 문제라고 우리가 갖고 하는데 나는 지금 석탄, 석유, 천연가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런 환경 문제 얘기하고 있냐. 나를 공격하는 거야? 그렇죠. 예, 그렇게 생각을 하는 나의 거고. 입지가 줄어드는 그렇죠. 거야? 이분들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은 방향이고 시대를 따라가는 거죠. 소수자 보호해야 되고 차별과 편견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 구조 계속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고 다 옳은 얘기인데
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인들이 드디어 우리를 소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. 근데 실제 이게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. 왜냐하면 미국의 내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이방인이 되는 거죠. 예, 그리고 이방인들이 내부인이 되어가는. 그러면서 트럼프가 나와서 하는 말 중에 우리는 여성 혐오, 외국인 혐오 이런 것들이 다 들렸는데 그들한테는 그게 되게 옳은 말이었던 거예요. 전부 다. 그러니까 예, 필요한 말이었고 주류 미디어에서는 이른바 그 PC 그렇죠. 정치적으로 발라야 되니까 말을 못하는 것들. 정치적 올바름을 지키라는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주류 미디어에서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보도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뉴미디어 쪽에서 일부 이제 극우 성향의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또는 SNS에서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이런 데 루트를 타고 그걸 하게 되는 거죠. 뭐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거군요.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제일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도 힘들거든요, 이제. 예, 몰락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불평등 심화되고 산업 구조 변화니까 힘든데 이들이 이제 정치인들한테 우리도 힘들다라고 오바마 시절에 목소리를 내면은 야, 너 백인이잖아.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넌 그래도 거죠. 낫잖아. 뭐 아니 넌 백인이잖아. 너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프레스티지가 있는데 왜 너는 넌 얘기 안 들어.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국에 이제 주류 정치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분들은 쇠락하는 집단이고 한때는 주류였지만 그래서 이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고 싶지는 않은 거고 점점. 근데 이제 그 빈 공백을 타고 들어온 게 이제 트럼프라는 거죠. 지금 이 책에서 늘 논의하는 대로 정당에서 문지기 역할을 딱 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.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책에 나오죠.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 있게 시작한 게 아닌데 얘기를 하는데 언론이 봤을 때 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됐냐면요. 트럼프가 아직 공식 석상에서 뭐 연설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빈 좌석을 이렇게 한 십몇 분 동안 이렇게 메이저 언론에서 보여준 적도 있어요. 아직 안 나오고 있다.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언론들은 또 이제 사실 그들도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느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니까. 이번 대선 개표 과정에서도 그 몇 번 있었어요. 트럼프 몇 시에 나온다 그러는데 안 나오고 있는데 10분 동안 그 비추고 있는 거예요. 결국 그리고 또 받는 한편으로는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출구가 열렸던 것도 되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. 과거 같으면 기성 언론들이 그것들을 걸렀을 텐데 그 역할을 이제 그 출구 자체가 어디서 생겨났냐면 SNS에서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실제 페이스북 자체가 이제 트럼프가 하는 가짜 뉴스나 막 가짜 이야기나 그런 스토리를 거르질 않았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진실인 양 떠돌고 실제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가 해주던 가짜 뉴스를 게이트키핑하던 기능 자체가 사라지면서 대한 매체에서 트럼프가 말하는 것들이 마치 진실인 양 사람들한테 계속 다가갈 수 있는 출구가 열려 있었다는 게 아니 뭐 전통 미디어는 이제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요. 우리나라 전통 미디어들은 지금 유명 인사들의 SNS 계정을 들여다보면서 그냥 복붙해하고 기사를 쓰고 있잖아요. 끝났어요. 내가 볼 때는 그거 뭐 전통 미디어의 게이트키핑 문지기 기능이라는 거는 더 이상 요구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언론사 자체가 극단화돼 가고 있고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는 대한 미디어 쪽을 소스로 한 기사들을 하루에 막 수도 없이 쏟아내고 이런 시대가 이미 돼버려서 정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제 종말론적 상황으로 가네.